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번 순서는 여야 대표 초선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 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구 의원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들입니다. 김남구입니다. 나도 해야겠네 다시 그래. 예, 예. 다시 해주세요, 최영두 의원님. 국회에서 이야기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이 겨울에 정말 따뜻합니다. 아, 따뜻합니까? 오세요. 네. 두 분 거 들어보니까 이거 금지시켜야 되겠네요. 나는 내가 문제 안 했습니다. 광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아닙니다. 이 정도는 출연하신 분에 대한 제가 주말에 마산 잠깐 갔다 왔는데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중해 도시. 예, 저희 제가 안산에는 대부도가 있거든요. 대부도 보시면 더 깜짝 놀랍니다. 최고입니다. 네. 예. 아, 서로 참. 인정하기로. 네. 알겠습니다. 로컬 페이트리오티즘이라 그래서 예, 지역 애국주의. 왜냐하면 지역이 자꾸 소외되고 예.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네, 도 의원님이 또 본인 지역구에 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면 얘기부터 해보면, 자,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억지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최영두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이 사실은 우리 김경수 지사 건 뭐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다시 따지고 보면은 김경수 지사를 고발했던 분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또 이거 당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끼던 분이었는데 재임 중에 이제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실 죄의 질이 무겁습니다. 예. 이게 건 1억 건 가까운 이 댓글 같은 거 이걸 가지고서 민주주의의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만한 뭐 당시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한번 박빙으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랑. 예. 그 시절에 안철수 후보의 뭐 아바타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에 영향이 형성을 미친 그런 정황들이 뚜렷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8,800만 건인가라는 그 좌표를 찍어서 어느 특정 기사를 띄우고 어느 특정 기사는 깔아앉히고 하는 그 네이버라든가 하는 그 포털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여론을 왜곡 조작했죠. 그 중차대한 범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사면 복권하기 어려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쨌든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또 언론 보도라든가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를 자기는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심판 또 최고법원의 심판이 있었고 또 지금 거의 그 수용 생활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형을 면제해주는 그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건 뭐 통합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통합하시려면 복권까지 복권은 해주면 이제 좋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건 또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그 운영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 요지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김남구 의원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 우리 정의와 그렇습니다. 법의 원칙을 사실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예외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될 때는 사면권이 행사되는 원칙과 그 이유,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원칙도 없었고 원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편은 무조건 다 봐준다. 김성애 소장님 예. 입장에는 친 MB 그리고 친박의 대통합을 이뤘다라고 김성애 친 소장님. MB뿐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내 편은 다 봐준다는 식으로 정치인 사면을 다 대거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거는 그 과정에 전혀 국민 통합이 없었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면과 관련된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그냥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종교계 의견도 듣고 야당 의견도 듣고 또 정의당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 단체 의견 들으면서 두루 들으면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야말로 내 편을 봐주기 위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더 여기 뭐 보면은 너무 심각한 사람들 많아서 예. 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금 10월 달에 판결 받았는데 확정되었는데 2달 만에 지금 사면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형평성에 대한 지적. 네,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은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변에 어떤 정치인들이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자기가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수사해서 수사했다.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사해서 다 이렇게 처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한 어떤 그 정당성과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저는 반대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다 봐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사면권 이거는 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너무나 지나치게 남용됐다. 최영도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별로 저 큰 스포트라이트 못 받고 있지만 민주당 쪽 의원님들도 많이 이번에 사면 복원되었습니다. 전직 예. 의원들도. 예. 그리고 전에 이제 민정수 우리 정무수석 하셨죠. 전병헌 전 의원도 이 대상에 포함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이제 검찰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한 것이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법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게 해야죠. 그걸 봐주고 그때 봐줬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 이 사면권 자체가 헌법의 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헌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장한 이제 어떤 왕의 은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쪽에서나 하면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또 외국에서도 논란이 있고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미국 민주주의의 큰 도전, 큰 어떤 그 무리를 일으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를 일으켰던 닉슨 대통령을 그냥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야한 사람을 바로 사면해 버렸어요. 그 때문에 물론 포드 대통령은 굉장히 취임하면서부터 아주 여론에 큰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선출한 대통령이다 할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카트한테 다음 때서는 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참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풍 맞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정말 아니 사례를 드신 게 사면권을 행사를 잘못해서 명단을 보면 역풍이 마셨다라는 내가 궁금한 그런 거는 사례를 지금 그런 만큼 그런데 계속 이제 듣는데 이게 무슨 사례인가 결과적으로 역풍 보면은 맞은 사례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역사에서는 예. 그걸 둘러싸고서 끝없이 분열되기보다는 잘했다. 보태 잘했다는 그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면권은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네. 김기춘 그 전 대통령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같은 분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했는데 탄핵 국면에 이제 구속됐던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면이 됐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또 왜 사면이 안 됐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형평성 논란에서 그 내용 판단이 근거 모르겠는데 그 이제 법무부에서 다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겠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글쎄 뭐 제가 일일이 다 해명 어렵지만 해명이 어렵죠. 예, 해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김영 의원님 참 무섭네.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종범 수석은 이제 예. 경제적인 이런 그 사안에서 많이 그러니까 그 재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아마 법리적으로 좀 구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냐하면은 주로 경제 수석으로서 당시에 재계와 이제 무슨 대기업들과 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것이 사면에 제외됐을 것이다. 예, 아마 이번에 경제계가 거의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김경수 측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뭐 사면이고 복권이고 필요 없다 이건가? 아니면은 사면 아니뿐 아니라 복권까지도 했었어야 된다. 사면했으려면 이건지. 복권까지 있었어야 됐느냐? 뭐 제가 그 김경수 지사님의 입장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요. 예.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입장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면하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청와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야당
뭐 대표든 누구든 만나면서 의사를 묻고 확인하고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거를 듣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분을 국민 통합으로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국민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또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략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심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여기 제가 출연하려고 과거 역대 그 사명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예. 대개는 다 정치권에서 엄청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아주 그 대통령이 그런 거를 엄선하고 제한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 사명권 행사 자체를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였던 거죠. 이번에 김경수 그리고, 지사 거는 네.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권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해놓으면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무슨 판단을 했으면 그거대로 존중을 해주겠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수는 사면을 해줄 건데 복권은 안 돼. 라고 하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라고 민주당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어보고 나니까 그럼 선거사범이라서 복권까지는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전에 계속 논쟁을 만들고 떠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과정이 국민 통합에 어떠한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 이제 쭉 듣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다 모아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림을 갔어야 됐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공격한 데 썼다는 점이 저는 좀 석연치 않아요. 네, 신 작가님. 여태까지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공감을 한 국민들은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할 때마다 욕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사면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특혜처럼 행사되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절차를 굉장히 신중히 하고 같이 소통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게 없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쭉 보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을 끼워놓고 대개는 생계형, 되게 생활형 여러 이제 그 실수로 이렇게 어떤 과실에 의해 경제사범이나 경제사범이라든가 과실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분들을 대거 사면해주면서 정치인들을 끼워넣는데 이번에 완전 거꾸로거든요. 대거 정치인들을 완전히 대폭 사면해주고 그 생계형 이런 어떤 범죄 이런 어떤 분들은 구제해주는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최영도 의원님? 이제 좀 정치인 특별 사면은 복권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이미 사면되어서 이제 복권해 주신 분까지 포함하니까 갑자기 다 애들의 사면 이미 되었고 형을 다 살았고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사실은 연로에서 뭐 다시 그럴 기회도 별로 없겠지만 그 이미 그 충분한 이제 거기에 대한 상하는 죄를 다 치렀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음에 이 공직자 특별 사면 66명 특별 배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되고 전체가 이제 몇 명이죠? 1370명. 1274명이 이게 선거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인데 이건 이제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또 그래서 이건 뭐 여야 없이 그냥 두루 갔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을 알겠습니다.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 또 앞서 사면에서 포함되고 있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4분 남았어요. 1부가 두 분 2분씩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그 노웅래 의원 불체포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정확히 뭐 정당 의석 재석수대로 쫙 나눠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101명이 찬성하고 161명이 부결하고 뭐 그랬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그냥 뭐 당론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자유투표를 했지만 뭉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뭐 같은 정치인으로서 난감하죠. 또 노웅래 의원은 참 여야 두루 평판이 또 좋은 분입니다. 하필이면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라고 다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더라도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이 양상이 보니 그게 간단치가 않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아이고 참 평소에 그렇게 여야 두루 좋은 분이 그랬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다들 마음이 좀 착잡한 가운데 투표를 했었겠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고 또 그것이 검찰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역시 그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뜻밖입니다. 이 그 정치인들만 너네들만 예외구나라는 이런 역풍들 결국 너희들에 관한 체포 문제 이런 것에서만 너희들은 보호를 치고 국회도 잘 안 열더니 이럴 때 열어서 가지고 하는구나.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한. 불체포 특권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금수완박 때도 가장 큰 역풍이 정치인들의 선거사범 수사. 이게 사실 경찰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경찰이 대부분 다 해서 또 민주당이 하도 뭐 금수완박할 때 이걸 또 빼자 그래서 전부 다 뺏겠다 그래서 두 개 남기려고 그나마 그러면 주로 경찰이 많이 하는 그 선거사범 수사는 그 합의해줬다가 예. 그 당시 우리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정치인들만 결국 검찰 수사에서 제외받으려고 그랬구나라고 예. 해서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예. 결국 정치인들만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구나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특권처럼 방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시각에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석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서 지금 그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님이 사선하시는 동안 여야 두루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특히나 뭐 돈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사안과 관련되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던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의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있지만 이 말을 과연 다 전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이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불구속 수사, 구속되어서 수사하는 것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신 작가님. 딱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얘기죠. 자기도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 대표를 향한 그 첫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계기였으면 이 부분 가결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계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여진 수사망에 의해서 예. 결국 하게 될 그 체포동의안 문제를 다 사람들 다 착해. 요번에 그 살인한 사람도 보니까 개 끌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 밖에 인사하고 윤석열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개 끌고 다니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착한 사람들이 되게 외계인이 말이죠.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네. 김성현 소장님. 그럼 뭐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첨부해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도록 투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많은 가정들을 두고 있는 거라서 예.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전제를 갈고 이번 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표 건을 가결시키려면 이번 건을 그걸 부결시키려면 이번 건을 가결시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입장이 더 전략적으로는 나았겠죠. 예. 이 얘기는 2부에서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선 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역구 때문에 바쁘신데 방송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은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 오늘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날인데 일정 때문에 이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정해서 이제 오늘 보도 나온 거로는 1월 10일에서 12일로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는 그런 조사를 의미합니까? 우선은 오늘 날짜와 관련되어서 이제 통보를 받긴 받았었는데요. 예. 그 통보받는 과정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라는 그 통보 예, 과정 통보가 자체도 저도 이제 그 뭐 형사 사건 많이 해봤지만 되게 예.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들도 변호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날 괜찮냐고 예. 뭐 또 특별하게 빠르게 그 뭐 검찰이나 이런 수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언제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검찰 측에서도 검찰 측에서 그런 거 일체 없이 음. 그냥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5분 간격으로 계속 몇 차례 전화하고 28일 날 나오라는 식으로 일방 이렇게 통보를 팩스 했다라는 보내고. 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통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야당을 모욕 주려는 그런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는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기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12일에서 14일 날 뭐
출석할 11, 뭐 예, 그 어귀. 예. 그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전혀 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영도 의원님은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좀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조 기자를 해봤는데 이 검사들은 보면은 왜 달을 넘기는 이런 거 굉장히 좀 거북한 그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월을 뭐입니까? 매월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미제 사건을 자꾸 쌓아두는 그걸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사건 수사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빨리빨리 뭘 가려야지. 그게 또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하신다고 그랬던데 이런 리스크에서 빨리 무슨 가부를 결정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지연한다고 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 전체도 자꾸 이게 묵직한 이 저 분위기에 깔아앉아서 자꾸 저 정치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안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뭐 지난번에 정의당 그 비교단체 연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예. 결백하다면 스스로 가혹한 수사를 자처하고 이 문제를 당과 정치에 국회에 연루시키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일자 또 수사 이거 자체가 계속 정치권 전체를 뭡니까 옥죄는 또는 민주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예. 참 이게 뭐 국회 사실 이번 연말 국회만 하더라도 원래 헌법상으로는 12월 2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된 뒤로는 전부 12월 9일까지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며칠까지 연기되고 한 것도 사실 난 뭐 그 지금 우리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건 저희가 민주당이 벌써 한 일주일 전인가 국회의장의 중재안 받고 여당 빨리 중재안에 합의하시죠라고 해놓고 그 뒤로 대통령실에 제각 안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가고 조영 의원이 김 소장님이 또 모르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단독적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불쾌하신 대목까지 쭉 보면 시간을 끈 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시간을 끌어주신 걸로. 아니에요. 음모론 적상 상당히 참 예, 맨 마지막은 그 농담이었습니다. 한판 승부 오면은 세상이 조금 다 그런데 12월 15일까지 하라고 하면서 김 회장이 낸 아이디 김진표 회장이 원래 세제실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을 보면 법인세를 96개국이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라든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를 통해서 어떤 그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이 자꾸 뭔가를 유치하게 하려는 뭐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를 또는 이거 부자 감세로 딱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법인세를 낮춰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면 급여가 더 늘어날 테고 다시 세금이 늘어날 테고 또 법인세를 아껴주는 대신에 그러면 배당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식 배당도 늘어나고 이게 다 국민 경제에 환류되는 건데 그걸 부자 감세라고 해놓으니까 민주당 전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은 원래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25% 올렸던 거거든요. 그걸 22%를 깎자고 하니 2년 동안만 깎아줘 보고 그리고 나서 역시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 주장대로 합시다. 그게 유예안이 처음 나왔는데 그걸 민주당이 처음에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1%인데 그건 은발의 오줌 누기죠. 예. 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얘기를 넘어가 보면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뭐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지금 성남 FC 건과 관련되어서 집중해서 지금 주제가 그걸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면 성남 FC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2018년 6월인가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어떤 분이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수사를 거의 3년 반 해가지고 지난해 9월에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 재수사. 다시 재수사하라고 해가지고 또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가 또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다 일선의 수사 검사들을 다 윤석열 라인의 검사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수사 자체가 굉장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어떤 수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뭐 또 단적으로
저쪽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되어서 언론 보도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게 의혹이 없는 걸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잘 수사가 안 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본인이 본인이 인사 명령을 내린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수사 중에 불과 2개월 반 만에 좌천성 인사 발령을 해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직 검사를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심지어는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만들어 오라는 시그널에 인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어떤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 야당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성남 FC와 관련된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제가 송년회 저희 지역에 황소숯불거리 앞에서 이렇게 송년회를 했는데요. 거기 시민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성남 FC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시장이 일을 잘한 거여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3자 뇌물죄가 말이 되냐. 뇌물과 관련된 건 본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권한을 가져다가 자신이나 어떤 제3자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쓴 경우가 뇌물죄 처벌이 기본 본질인데 예. 이거는 성남 FC라고 하는 시민 구단 결국에는 거기다가 광고비나 후원금이 없으면 성남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서 누구든지 저도 당선되고 나서 저희 안산의 시민 구단의 그린스 FC에 후원 좀 받아갖고 오라고 막 했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일을 잘한 걸 가져다가 근데 그 제3자 후원한 뇌물죄다. 기업들이 어떠한 뭐 특혜성 어떠한 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의 쟁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냐. 있냐 없냐라는 게 그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나 우선 그러면은 그 비슷한 경우로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최영두 의원님도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깎아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특혜를 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아니, 만약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법을 만들어서 깎아주는 건데 그게 아무 일도 하지 아이고. 말라라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건 맞지 봅시다. 않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성남 FC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찰에서 안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검찰에서 검사 하나가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인 그 박은정 검사를 내려보내 지청장으로. 이제 그래서 마이크를 앞으로 덮었던 겁니다. 그럼요. 덮었고 그때 이걸 항의해가지고 이 사람 여러 번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다 결국은 항의 차에서 옷까지 벗었어요. 그래서 재수사가 됐고 결국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후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득을 갖다 시민들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722억짜리 부지가 1조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성남 FC에서 몰아주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일 잘하는 시장이다는 정적 자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걸 통해 좀 전에 얘기했던 시민들한테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굉장히 사유한 거거든요. 근데 뭘 이런- 사유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렇죠. 시민들의 이익인데 시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이익들, 환수를 해서 시민들에 돌아갈 이익들을 자기가 사유화해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는데 그렇죠.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성남 FC가 아니라 사실은 만일 그렇게 혜택을 주어서 그만한 세금을 냈다면은 그 세금을 통해서 성남시가 적절하게 그렇죠. 지원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주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들도 성남 FC에서 뭔가 자리 한 자리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이 분명한 제3자 뇌물죄가 난 제3자 그때 있죠. 판례가 있고 만일 이게 이재명 우리 저 대표의 그 성남 FC 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완전히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그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서 제3자 뇌물죄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봤는데요. 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정한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정이 돼야 되고요.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광고비 후원금도 아니고 광고비로 해서 광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대가성 여부도 현재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진중권 의원님께서 뭐 이 땅값이 작가님. 몇백원 진중권 의원님이 작가님. 아니라 작가님께서 몇백억짜리 땅이 뭐 1조가 됐다라고 했는데 말만 들으면 그 엄청난 특혜인 것 같은데 20년 동안 묵혀뒀던 땅입니다. 만약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자체나 국가나 시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용도 변경할 때 공익환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대다수의 모든 시장들이 다 공익환수 영원이었습니다. 공익환수 하라고 해서 대장동에서 5,500 환수했다니까 또 5,500을 환수한 거 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하면서 엉뚱한 저는 공격을 하고 아니 있다라고 화천대유가 엄청난 그래서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잖아요. 저는 이걸 아이고 그렇게 참.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공격이다라고 아니, 보고 있는 이게 거고요. 민주당의 인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그 인허가를 할 때에 용도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목적과 타당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사의 역할을 시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자, 게 이제 맞다라고 태우 의원님 보고요. 발언. 범죄를 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님 네. 쭉 말을 그 판단은 이제 들어보면은 법원에서 이제 최종 그러면은 판단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당에 이렇게 눈을 끼치지 말고 당당하게 빨리빨리 재판에 응해서 승부를 가리세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어거지로 말이지 뭐 그냥 완전히 저 갑자기 대선 끝나더니 주식 투자하더니 또 갑자기 개항으로 옮겨서 저 국회의원 출마해서 억지로 당대표 돼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론이 많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 저 김남국 의원님 말씀처럼 될 것 같으면은 그럼 무죄를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정에 당당하게 지금 무죄를 해야죠. 다투고 그런데 있습니다. 왜 네. 전체 이게 출석 일자가 문제가 되면 이 지금 이걸로 해서 벌써 이 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좀 정치와 분리해서 그 부분을 가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현실 이제 감각을 좀 잃어버리는 김 소장님의 너무 발언이 안 하셔서 자 김 소장님. 그 부분 뭐 이제 몇 가지씩 말씀드리면 두산 같은 경우에 그 땅을 병원 부지를 갖고 있다가 바꿔주면 우리가 사옥 짓고 들어가겠다. 4개 계열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 협상을 하면 다른 도나 여기에서도 부지 용도 변경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도 유발하고 그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니까 그냥 그 땅을 개발해서 팔아먹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땅 용도만 바꿔서 그 땅을 팔게 해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럼 계열사 4개 들고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딜을 하는 자치단체장의 용도 변경을 다 특혜로 보면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경남FC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똑같이 5억씩 받았는데 그 당시로 돌이켜서 보면 도에서 도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선정된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그 후원금으로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기소를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나만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부정하게 했는지를 그렇게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적 이익을 취득했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공익을 추구했냐 이런 것들이 저는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하나 더 쟁점. 예. 추가를 하면요. 그런 점을 당당하게 시- 법정에 따지시고 국회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공식 입장에 대장동 당 대표는 방탄을 쓰지 말고 예. 이제 이 문제는 전직 지사, 아니, 전직 그러니까 변호사 시장으로서 사무실 하시죠.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고 일정 조율하면 되는데 왜 당대표실에 전화한 다음에 언론에 흘려서 소환 사실을 통보해서 이 난리를 치냐라는 저희- 것을 저희가 묻고 싶은 아니, 거예요. 내 같으면은 전격 출석하겠습니다. 나 저 같으면 당당하다. 제가 검찰이면 지금 변호사 벌써 사무실에 몇 개월째입니까?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몇월 며칠 뭐가 나오라고 무섭습니까? 하겠어요. 대박이에요. 칼날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예. 아니, 알겠습니다. 일정이 있는데 일정을 미루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네. 자 그대로 멈추세요. 아니 검찰이 해야 될 일정도 아니고 쓸데없이 지금 예산한 지난 관련된 2년 3년 민생인 거라고 동안 하니까.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잘 네 분이 아시는 공통적으로 제 말 안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이런 건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성 여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김남국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적절했습니까 이게? 우선 이제 적절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예. 이걸 좌표 찍기로 규정하는 것은 한동훈 저는 장관이 좌표 찍기. 좌표 찍기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야당에서 얼마나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아까 지금 그 진중권 교수님 그랬잖아요. 친정권 검사다라고 하면서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뭐 법사위며 뭐며 들어오기만 하면 친정권 검사 문재인 검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좌표 찍고 난리였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본인들이 했던 거는 다 있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언제 그랬다니 불과 몇 년 전에 사진이랑 다 찾아보세요. 명단 얼마나 많은데 공개. 그거는 바로 다 청문회 친정권 아이고, 검사다라고 참. 하면서 다 찍어가지고 공무수행진 검사를 공격하고 난리 쳐놓고
저희 민주당이 하니까 좌표 찍기다라고 저는 뭐 하면서 뭐라 김남국 그래요? 의원만 그런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생각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더라고요. 민주당 전체가 나서 하는 거는 공당이 이럴 수가 아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당이 국가가 이행하는 잠깐만요. 국가 네,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김남국 의원님. 유튜버도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제 잠깐만요. 말 끝까지만 들어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불과 계속 주구장창 4년 동안 그렇게 좌표 찍기 해놓고 갑자기 우리가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는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항상 언제든 견제나 이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검사는 본인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공소장을 작성하는 처분을 하는 아주 독임청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더더욱 높은 강도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지금 검찰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의 사실을 굉장히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피의 사실 유포 그리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야당 마무리해 탄압하는 주세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은 네. 말이죠. 유튜버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마이크 가까이 예를 대고 들어서 해주세요. 친정권 마이크. 검사가 있었죠. 옛날에 뭐 정진웅부터 누구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일어나서 친정권이 다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검사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 신상을 갖다 공개하고 당원들한테 공유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리스트 만들었습니다. PPT 만들어가지고 비겁하죠. 법사위에서 회의 장소에서 띄우고 그랬어요. 아니 당원들한테 배포한 적 있냐고. 아니 그 회의 장소에서 띄웠으면 아니, 되는 거지 뭐 아니, 당원들한테 아니, 배포했냐? 당원들- 쉽게 말하면 당원들한테 배포했다는 건 말은 진중권 뭐냐면은 진중권 정치 선생님 공격을 많이 하라는 논리가 약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 정치 공격을 당원들의 하라는 배포한 거거든요. 것과 회의 장소에서 PPT로 공개적으로 띄운 것과 무슨 차이죠? 아이고 김남국 의원님 차이가 없죠. 목소리만 크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배포했다는 논리가- 건 바로 뭐냐면 국회 회의장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거고 당원들한테 배판했다는 것은 당원들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최영도 의원님 하시고. 아니, 그리고 말하자면 그 국회에서 논란됐던 것은 그분들의 행적이라든 그분들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이제 있죠. 저희도 그 마찬가지로 국정- 똑같이 비판한 겁니다. 근데 그 근데 비판의 지금 방식이 수사를 지금 그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당당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무죄를 입증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지고 선해서 이재명이 죽일 거라고 지금 이렇게 검사들 명단을 몽땅 공개해서 잡혀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민주당이 좀 떳떳하게 합시다. 이 비겁하게 여기까지 말이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고 자,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 뭐-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 안 모아서 좋겠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이건 저 홍위병 문화고. 맞습니다. 예. 앞으로 양당 모두 하지 않는 걸로. 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 내년 3월 8일입니다. 네네. 예, 김기현 의원이 공식 출마선을 한 가운데 당권 주자인 또 다른 분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울산 떠나서 서울로 출마해라. 이 당대표 할 정도면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마산 지역구인 최영도 의원님, 자, 수도권에 출마할 의향이 당대표 안 나가실 거니까. 아 참고로 이야기하겠는데 뭐 아직 내일 제가 임명장을 받습니다. 선관위 위원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관위원 그 받을 때도 좀 아니 난 당 대표 그런 거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에 맞는 선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민주당식 그런 당 대표가 리스크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당원들이 당 대표 뽑자고 하니 전당대회 열리는 것이고 예. 어색하게 지금 그 어쨌든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관위를 맡았기 때문에 뭐 중립을 지키시겠다. 중립을 지키도록 아, 자,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민주주의적인 절차 과정에 하나의 주체로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운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30대 청년 정치인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고 축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이렇게 또 뽑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당원 100%의 선거 룰을 이런 만드는 것들을 보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의미가 없는 전당대회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민주적 과정의 문제성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전 회장님 강신업 변호사님 출마 당대표 한다고 하시고 또 유튜버들 아주 극우 유튜버들 논란이 되고 문제가 김세희 대표? 되었던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지도부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 사당화되는 그 문제도 심각한데 극우 유튜버까지 들어가서 선관위원이셔서 팔기를 치면 이 문제에 답변하기 어떻게 어려우시겠습니까? 될까? 아니요, 그 그렇지 말씀해 않습니다. 주세요. 매우 저는 예. 걱정이 그건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 뭐 이재명 사당화가 됐는데 뭐.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그 같은 이야기를 반사로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당원이 한 100만 명 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당의 운명이야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100만 명의 당원 투표를 하면은 이상을 하면은 특히 수도권이 한 30% 이상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떤 집단적 지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또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요. 결국 당심을 잡은 후보들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조금 뒤졌지만 놀라울 정도로 당심에서 그 사실 강세가 뚜렷했거든요. 거기에서 외부 당시에 일부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이제 열세를 만회가 된 건데 이전에 뭐 이정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뜻밖의 당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집단지성 차원적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그 룰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딱 그 컨셉은 하나인 것 같아요. 유승민은 절대 안 돼. 이거밖에 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뭔 정당의 그 뭡니까 선거 규칙이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 안철수도 안 돼도 들어있어. 안철수도 안 돼. 네, 그 뭐 가로치고. 선관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정을 안 하신가 문제입니다. 현실을 국민들이 이 아니, 현실을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 중에 누가 되면 차기 총선에 가장 두려운 상대. 방금 진중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예, 유승민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 정도가 가장 위협적인 예, 위협적인 당대표다. 거죠. 예. 어. 근데 아까 최영두 의원님은 뭐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안 하시는데 예. 유상범 의원님 아주 당당하게 MBC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던데요. 그분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당의 인식하고 예. 그 세간의 인식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니 우선에 제가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원들의 불만들이 저 이번에 사실 저희 이번에 지방선거 때 예. 우리 시의원 도의원 후보를 전부 당원 투표 100%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당원들이 그 책임 당원들만 한 3,000명 이상 돼가지고 우리가 지방의원 선거가 3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0명 이상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비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보다는 당원들의 돌려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실제로 많은 당원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열심히 당비 내고 열심히 당 활동에 참여하고 추우나 더우나 나라가 그중에서 당에 제일 앞서 했는데 우리가 뭐 권리가 뭐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불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의 책임과 또 당원들이 책임지고 했던 만큼 권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당원들 스스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그 풀 우리가 전에 소식은 당원들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변화가 일으키면서 또 민주당이 좀 도와준 측면도 있지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숫자로 100만 명 정도면은 굉장히 큰 숫자죠. 예. 권영세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 차출론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얼마 남았죠? 3개월쯤 남지 않았습니까? 3월 8일이니까 네, 냉정하게 보면 글쎄요, 두달 정도? 그 사이에 뭐 중폭의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드셔가지고 개각하기 참 힘들어요. 장관 바꾸놓으면은 장관을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청문회가 안 될 텐데. 민주당이 드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아니면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만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님 문제가 있는 이거 언론에 다 비판 기사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런 장관들 임명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자, 여야 대표 초선 의원 2분, 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2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